자, 파이썬에서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파이썬 함수 한번 찾아볼게요. 파이썬에서 함수는 뭐냐? 그러니까 문법 다른 데 찾아보는 것보다 이게 정리를 잘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챗GPT를 가지고 파이썬 함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작업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말하는 함수는 뭐냐? 자, 파이썬 함수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기존에 이제 함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살펴봤는데, 함수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다? 함수. 함수라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그렇죠. 자판기. 잘 기억해 주셨는데, 파이썬 함수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판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판기를 생각하고 각종 자판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판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자판기가 있냐 공부하는 게 파이썬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함수라고 하는 건 자판기다. 자, 함수에서 말하는 자판기 두 가지가 있는데, 자판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져요? 자, 무슨 자판기? 자판기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그렇죠. 내장되어 있는 자판기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기존에, 그렇죠? 만들어져 있는 자판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자판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내장형이다. 그래서 내장형 자판기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자판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자판기.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여러분들이 만드는 함수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함수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드는 함수는 선언문을 명령을 어떻게 써요? 자, def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죠. def라고 쓰고 함수 이름 쓰고 매개 변수 쓰고 그다음에 여기 리턴 값 돌려준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매개 변수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자판기라고 했죠. 여기 지금 보이는 이게 이제 자판기인데 자판기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동전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이 동전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컴퓨터용어로? 그렇죠. 아규멘트라고 그랬죠. 아규먼트라고 그랬고, 여기 이제 어떤 자판기 안으로 이제 동전이 들어가서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얘가 파라메타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파라메타가 들어오는데 이 매개 변수가 바로 그 파라메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이 안에 어떤 코드 블록에 의해서 처리, 프로세스. 자, 여기는 입력이 들어가고 입력된 값이 처리가 되고 처리된 값이 리턴하면 이게 이제 반환값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판기에서 이제 콜라가 튀어나왔다. 자, 콜라가 바로 반환되는 값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는 함수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설명을 잘 해주는데 거짓말 하나 볼게요. 자, define은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선언되는 명령이다. 이렇게 해서 선언 명령을 define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함수 이름. 이게 이제 자판기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판기 이름. 자, 그렇게 해서 자판기를 이제 자판기의 이름은 함수의 이름과 같아요. 자판기 이름이 함수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 네 개 변수가 파라미터고 이게 동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요. 함수를 만들 때는 끝에 뭐를 쓰느냐? 콜록을 이렇게 딱 써줘야 돼요. 콜록. 땡땡 콜록. 그래서 이제 코드 블럭이 이제 시작되는 거를 나타내고요. 이 탑값, 이게 이제 콜라가 튀어나온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함수는 그렇게 구성이 된다. 여기 이제 예시를 보여주는데, 그 예시를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그 함수는 기본 구성이 함수를 이렇게 선언한 선언부가 있고요. 함수를 선언, 자판기를 말하는 거죠. 자판기 내부. 그 다음에 이거를 함수를 부르는 뭐가 있다? 호출부가 있다 그랬어요. 자판기를 호출하는 호출부. 그리고 여기 호출이 되면은 이때 이제 아규먼트가 파라미터로 전달되고 이쪽으로 다시 이제 리턴이 이루어지면 썸값이 나오는데 호출부가 없이 선언부가 있으면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호출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선언부 함수가 호출된다. 그런 얘기 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썸에다가 넘 해가지고 3 플러스 4를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이쪽으로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게 전달한 내용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 그 값을 돌려주는 이런 구조가 이제 함수의 규범 구조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응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 자, 터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터틀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터틀 함수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것을 했는데 터틀 함수는 파이썬에서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듈인데요. 거북이, 터틀 자체가 거북이죠. 그러면 거북이 모듈을 이용해서 그래픽을 이용해서 도형, 패턴,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했어요. 지난 시간에 간단한 도형으로 별표 만들고 별표를 여러 개 찍어서 그림도 만들고 했는데 애니메이션도 가능해요. 자, 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러분들이 포 제어문, 그다음에 입도 조건문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림을 그리는데 반복적으로 그리면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터틀하고 제어문이 만나면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거죠. 자, 터틀의 기본적인 문법을 한번 보면은요. 자, 터틀 포워드가 있어요. 앞으로 전진. 그래서 지정한 만큼 앞으로 전진할 때 터틀 포워드인데, 자, 이때 영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터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프로그램에서 객체가 있고, 객체 안에는 속성과 그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중에 객체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터틀. 그렇죠. 터틀이라고 하는 게 객체. 어떤 하나의 존재죠. 그러면 존재 안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속성과 메소드가 있는데, 속성은 성격을 나타낸다면, 메소드는 동작을 나타내는데, 파이썬에서는 속성하고 메소드를 같이 본다, 달리 본다? 거의 다 이건 그냥 객체에 따르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같이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포워드는 사실 동작을 나타내는 메소드지만 거기에 같은 객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속성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방향을 지정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동작을 나타내는 함수가 있고요. left, right 가능한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함수가 있냐면은 펜업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펜업이 뭘까요? 여기 거북이가 있어요. 그때 거북이에 그 배에 뭐가 있냐면 페인트 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페인트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 전진 포워드. 자, 터틀 포워드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전진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진하면 그 바닥에 뭐가 돼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싶어. 그러면 뭐를 쓰느냐? 펜업을 쓰는. 그러면은 거북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위로 들린 거예요. 거북이가 위로 들리고 얘가 여기는 바닥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펜업 한 다음에 포워드 앞으로 진행하고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펜업, 펜다운 하면 선을 그리다가 중간에 그리고 그리지 않고 여기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펜 컬러라고 있는데 선의 색깔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을 달리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펜업, 펜다운, 그 다음에 펜 컬러 색깔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틀 내부에 그 내부의 그 색깔도 색상도 선의 색깔 말고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색깔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색깔을 안에 이제 지정할 때 fill color 이렇게 넣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컬트 begin fill이라고 하는 건 내부를 채우기 위해서 영역을 시작하는 채우기 위한 영역을 시작하는 함수예요. begin fill. 거기에 이제 뭐 사각형도 그릴 수도 있고 뭐 그릴 수 있대. begin fill 뭐 채우기 시작하라. 그다음에 채우기를 끝내라 할 때 begin fill and fill. 이런 식으로 하면 특정 내용을 그리거나 지우거나 할 수 있어요. 자,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중에 이제 원을 그릴 때는
터틀 뭐다? 터틀 서클. 자, 이때 서클 다음에 쓰는 값이 레디어스 값인데 이게 지름이야, 반지름이야? 반지름. 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표시할 때 레디어스 써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어. 자, 터틀 자체가 거북인데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이 거북이 모양이 거북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다른 모양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건 터틀. 그러니까 쉐입을 안 써주면 기본적으로는 터틀 모양이 돼요. 근데 에로 모양을 쓰게 되면 이제 화살표 모양이 되고요. 서클 모양으로도 얘를 표현할 수도 있고 사각형,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클래식 각각마다 이제 모양을 달리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 그 말하자면 그 마우스 이 그리는 주체가 되는 이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별표를 한번 그려보자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터틀로 자, 별표를 그려주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 하면은 이제 별표를 그려주는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커트를 해가지고 쉐입을 이제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사각형 모양을 쓸 수도 있고 이 모양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고 했고요. 별의 크기도 얘가 사이즈를 지정해줘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별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했었죠. 자, 이때 이제 여기 한번 이 코드를 한번 보고 가죠. 별의 크기를 내가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요. 쉐입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렇게 하고요. 별의 크기와 각도를 나타내는데 별의 크기는 10, 앵글은 144로 해갖고 이제 별표를 나타내는 크기와 각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릴 때 몇 도 각도로 이제 그리느냐. 요 앵글이 얼마냐. 그게 이제 앵글이죠. 여기 이제 각도 이런 거 앵글하고 사이드도 지정해주고 펜업 펜다운 해갖고 별을 그리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좌표값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위에 점에서 시작한단 말이야. 여기서 바로 별을 그리면 모양이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펜업 해갖고 여기까지 이동을 해갖고 go to 정도 반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먼저 이동을 시켰어요. go to 00. 여기 자리가 go to 00 자리잖아요. 그러면 00 자리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때 펜다운해서 그리는 걸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펜업 펜다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터틀 컬러를 옐로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터틀 비긴 필 해갖고 거기다가 옐로우로 채워가지고 그려주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배운 반복문이 여기 들어가죠. 아, 이게 반복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면은 터틀 포드라고 해서 사이즈, 그 다음에 터틀 라이트에서 앵글. 요거는 우리 위에서 아까 변수로 지정되어 있었죠. 사이즈는 얼마? 자, 그 지정한 사이즈 100이면 100. 앵글은 얼마? 144. 이렇게 지정한 값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값을 여기다 쓰는 거죠. 그럼 forward. 그러니까 forward 가서 앵글을 얼마큼 돌려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다시 forward. 오른쪽으로 돌려서 다시 얼마. 그런 다음에 다시 right 한 다음에 빼기 앵글. 72만큼 라이트에서 올린 다음에 앵글만큼을 빼주면 그 각이 또 나오겠죠. 그 각만큼 돌려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를 반복을 몇 번 했냐면 5만큼 해줬어요. 그러면 별의 각도가 몇 개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만큼 각을 돌리면서 별을 그려줍니다. 맞죠? 자, 이때 이제 5라고 했을 때 이 5는 시작은 몇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0부터 1, 2, 3, 4까지 총 5개. 그거 아시죠? 여기 난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비긴 필 해가지고 옐로우로 해가지고 채워주고 이걸 5번 반복해서 별을 채워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했으니까 자, 게임을 만드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출연진이 있어야 되겠죠? 자,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연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기본기를 이용해서 팀별로 한번 협의를 해서 재밌는 퍼즐 게임을 한번 만들어요. 시나리오를 같이 만들어서. 가장 간단하게는 제가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 생각해 볼게요. 우선 출연진이 있는데
자, 예, 제가 한번 환경을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떤 환경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면 될까? 그 게임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죠.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자, 어떤 식이 있을까요? 어떤 식이 있을까요? 자,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드는데, 자, 터틀, 거북이를 이용해서 게임 만들면 어떤 식으로 이 게임을 만들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슈팅 게임 아시죠? 슈팅 게임이 뭐예요? 총 쏘는 게임이죠. 어떤 객체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그렇죠? 총을 맞으면 아웃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슈팅 게임인데, 자, 슈팅 게임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처음에 이제 출연진이 필요한데, 자, 거북이가 일단은 지나가는 구조고요. 여기 이제 빨간색 별이 있고, 예를 들어서 파란색 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거북이가 쭉 진행하다가, 얘가 쭉 직진하다가, 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파란색 별을 먹으면 스코어가 1이 증가가 되고, 예를 들어서 빨간색 별을 먹으면 스코어가 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빨간색 이제 파란색 별을 먹으면 스코어가 1이 증가되고 빨간색 별이 먹으면 스코어가 1 마이너스 되고 스코어가 일단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심플하게 생각할게요. 자, 우선은 단계적으로 간단하게 자, 파란색을 먹으면 스코어 1, 빨간색을 먹으면 아웃, 다이가 되는 거예요. 게임 오버, 게임 오버라고 그러죠. 자, 게임 오버가 되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게임 오버.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코어는 점수는 여기 이제 이게 누적될 때마다 점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누적 점수가 보이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출연진은 누가 돼요? 자, 여기에 있는 거북이. 거북이는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빨간색 별, 파란색 별.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객체가 있고. 자, 시나리오는 어떻게 한다? 얘가 파란색 별을 먹으면 점수 하나 늘어나고, 빨간색 별을 먹으면 게임 오버 되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거북이를 만들어 봤으니까, 그걸로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제 거북이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가. 앞으로 가다가 벽을 만나면 90도 꺾여. 자, 벽을 만나면 또 90도 꺾여. 자, 벽을 만나면 90도 꺾이게 하고요. 계속 지나가다가, 자, 얘를 여러분들이,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버튼을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얘는 이제 계속 가다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자, 이동하고, 왼쪽으로 화살표를 돌리면 왼쪽으로 화살표가 이동하고, 반대로 썼네. 자,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된다고 쳐요. 자,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자, 거북이는 일단 이렇게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 오른쪽으로 누르면 돼. 이거는 뭐냐면 화살표예요.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눌렀을 때 얘가 이제 이동하게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자 단계는 여러분들이 거북이 자체가 왼쪽, 오른쪽 이동했을 때 얘가 이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벽을 만나면, 끝을 만나면, 여기 이 캠퍼스의 끝이죠. 캠퍼스의 끝을 만나면 90도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다시 직진하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 나름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게 할 수 있고, 그냥 아니면 앞으로 가게끔 하면, 자, 앞쪽 화살표 앞쪽으로 누르면 앞으로 가고. 자, 요거까지 구현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요거를 한번 구현해 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요거 되면 요거.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요런 순서를 한번 가보나.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자, 세 번째 단계를 구현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 한번 팀별로 도전해 볼래요?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고, 자, 채팅피팅가 하는 거죠. 자, 기본 명령 봤어요. 네, 요거 거북이 이야기했고요. 거북이가 앞으로 가는 화살표 누르면 앞으로 가게 하고, 왼쪽 화살표 누르면 왼쪽 가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오른쪽 가니까, 그거를 구현해주고 한번 코딩 만들었어요. 요거를 먼저 하면, 자, 벽을 만나면 90도 왼쪽으로 꺾이는 코딩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이제 본게임이야. 별표를 만들고, 파란색 별을 랜덤하게 만들어. 그건 이따가 얘기했으니까 랜덤한 걸 설명하고 이거 할 테니까 그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기본 내용 거 가지고 요걸 한번 만들어. 요거는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걸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이야기하고 얘는 지금 랜덤을 설명하고 요걸 설명할 테니까 요거를 한번 각자 만들어 보시죠. 자, 파이팅 한번 해보시고 자, 다시 요거 가지고 이제 코드 또 설명할게요. 자, 요런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요거를 제가 좀 캡처를 해가지고, 자, 같이 좀 공유할게요. 자,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함수 개념을 이해했고요. 이걸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보는 거죠. 자,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 폭에다가 자, 지금 시나리오를 같이 좀 공유를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공유를 했고, 자, 그 시나리오가 요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왼쪽 톡에다가도 공유했어요. 자, 1번 요거 먼저 하시라는 거죠. 자, 왼쪽, 오른쪽. 자, 1번.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 가고,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 가게 하는 코드를 작성해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구현이 되고, 눌렀을 때 이 객체가 이동하면 되는데, 이 객체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터틀이라고 했어요. 터틀. 자, 터틀 객체가 이제 이동을 하고, 자,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는 거죠. 이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는데요. 자, 챗GPT 이용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글로 한번 옮겨보는데, 기본 문법 터틀이 갖고 있는 특정한 내용이 있고, 이걸 한번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한번 돌려보고요. 자, 요거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아시겠죠? 파이썬 파이썬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시고요. 파이썬 사이트에 가셔서
파이썬 다운로드 받아서 기본 환경으로 설치를 하시고, 자, 기본 환경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할 때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 만들어서 베이스 인터페이스, 인터프리트 이게 이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깔려 있는 그 파이썬 프로그램이 이게 세팅이 돼야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들었을 때 거기서 이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터틀이라고 지금 합수 프로젝트명을 터틀 프로젝트라고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메인 py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함수를 넣어볼게요. 터틀 함수를 기존에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얘가 이렇게 거북이가 나오고 자, 앞으로 가면 앞으로 왼쪽 이거 정신 못 차리네 오른쪽 자 이런 거 이제 고치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얘한테 짜달라고 했더니 이런 코드를 지금 보내와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런 식 그래픽 환경 처리가 아무래도 아, 주피트 파이참이나 IDLE 이런 환경에서 처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 코드를 내려받았는데 요거를 이제 수정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어, 명령이 IDLE 쓰셔도 되고 자 이렇게 주피트 노트 파이참 쓰셔도 되는데 요거를 먼저 한번 구현해 보라는 거예요. 1번. 그래서 1번을 지금 구현해서 그게 되면 이제 벽에 닿으면 튕겨져 나오고 이렇게 3번까지 단계적으로 한번 구현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드신 환경을 좀 보면서 같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시겠죠? 환경이랑 관련이 있는데 어떤 환경이랑 관련이 있냐면 여기 파일 메뉴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금 이제 새 프로젝트 만드는 거는 이렇게 U 프로젝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젝트까지는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세팅이라고 있어요. 세팅.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 지금 만든 프로젝트 터틀에 대한 인터프리트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파이썬은 인터프리트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그 프로젝트에 맞는 인터프리트가 설정이 잘 돼 있어야 얘가 실행이 잘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에러가 아니라 실행 자체가 잘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인터프리트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이쪽에 보면요. 프로젝트가 돼 있고 거기 파이썬 인터프리트가 돼 있고요. 그 인터프리트에 여기 지금 보면 파이썬 인터프리트, 파이썬이 깔린 상태에서 그 깔린 인터프리트가 여기 나타나는데 여기에 지정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이랑 얘가 매칭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매칭이 안 돼 있으면 실행이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연결하느냐? 파이썬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 파이썬을 설치한 경로를 여기서 찾아주면 나와요. 만약에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add 인터프리트 해야 돼. add. 요거를 설치해서 요거를 다시 설치해야 돼. 다시 설치. 그러면 여기 이제 파이썬 자 여기에 python.exe 파일이 나오는데 요거를 다시 설정해줘야 그때부터 돌아가요. 요거를 같이 하는데 요게 요 환경이 잘 안 돼 있으면 지금 제가 하는 형태대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 깔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몇 개가 있을 수도 있고 1번, 2번 여러 개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뭐 3.11이 깔려 있는데 3.11, 뭐 3.10, 3.9, 뭐 여러 개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실행이 돼서 창이 잘 안 열리면 이 중에 한 개를 다른 거로 선택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선택을 해야 여러분들이 잘 구동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 과정이에요. 자, 요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가면서 한번 봐드릴게요.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요거를 만드시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 일단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처음에 이제 파이참에서 일 실행할 때는
파일이라고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어떻게 해야 돼? 자, U 프로젝트를 먼저 눌러야 돼. 순서를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자, 파일, 그 다음에 U 프로젝트. 그런 식으로. 순서가 첫 번째, 파일, 상단 메뉴에 파일이라고 있죠. 자, 파일 메뉴를 먼저 클릭. 자, 파일 메뉴 클릭. 자, 파일 메뉴, 상단에 여기 파일 메뉴 있죠. 파일 메뉴를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U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자, 요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상단에 파일 메뉴 먼저 클릭, 왼쪽 상단이죠. 그 다음에 U 프로젝트. 그래서 뭔가를 이제 새롭게 만들 때는 U 프로젝트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U 프로젝트 나오잖아요. 자, 요걸 클릭하면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환경 설정하는 게 사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깔려 있는 그 기존의 파이썬을 깔았다고 치고 거기 지금 깔려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여기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python.exe라고 돼 있어요. 이 파이썬이 깔려 있는 이 파일이 확인돼야 돼요. 베이스 인터프리트라고 돼 있죠. 그게 돼야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 프로젝트를 만들고 파이썬 exe를 뭘로 한다? 인터프리트로 만들어야 된다. 요게 체크가 된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만들어진다? 자, U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U 프로젝트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저는 터틀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굳이 이제 여기 돼 있으면 이 등록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거 실행을 누르면 돼요. 실행 옆에 여기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실행하는 명령이 요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누르시면 이걸 누르시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환경까지를 여러분들이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U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인터프리트가 이걸로 만약에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요 밑에 보면 셋업이라고 세팅이라고 있어요. 그 세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인터프리트가 있어요. 거기에 인터프리트.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파이썬 인터프리트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그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그게 만약에 없으면 애더 인터프리트에서 이 애더 인터프리트는 뭐냐면 기존에 파이썬이 깔려 있어야 돼요. 파이썬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나머지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애더 인터프리트고 이게 만약에 안 깔려 있으면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돼요. 파이썬은 설치를 먼저. 그래서 파이썬 설치가 먼저 된 상태에서 얘를 불러와서 실행하는 거예요. 구조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는 작업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북이가 가다가 튕겨져 나올 때, 자, 이런 위치에 가다가 튕겨져 나올 때, 진행 방향이 이쪽이면 이쪽으로 가다가 90도만큼 꺾여서 튕겨져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튕겨져 나오는 명령을 작성을 하는데, 기본 코드는 이렇게 되지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의미만 아시면 돼. 얘한테, 챗GPT한테 이제 명령을 내려서 얘가 가다가 X좌표가 0이거나 Y좌표 0, 또는 X좌표가 800이거나 Y좌표 800이면 90도만큼 꺾여서 오른쪽으로 포워드하게끔 코드를 수정해줘. 이걸 넣는 거지. 그래서 X가 0이거나 5와
y가 0.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800이거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캠퍼스 사이즈를 미리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사이즈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되죠. y가 800이면, 만약에, 그렇죠? 이면은, 자, 하는 동작의 방향을 90도만큼 오른쪽으로 꺾어서 진행하게끔 코드를 수정해줘. 이런 식의 뉘앙스로 명령을 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안에서 코드가 수정이 돼서 90도만큼 꺾여서 진행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거를 구현하면 이제 두 번째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거 역시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진행 방향으로 진행되다가 요거 2번에 문제를 만났을 때 꺾이는 로직을 지금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릴게요. 꺾이는 로직.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1번 됐고 두 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하나 추가해서 하나씩 이렇게 발전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자, 이제 조건이 두 개 됐고요. 자, 이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1번, 2번이 됐으면 여기 이제 조건이 뭐가 들어가냐면 자, 여기 조건이 들어가요. 여기 해초가 있고요. 나쁜 식물. 그 다음에 좋은 식물. 여기에 식물이 있는데 얘가 랜덤으로 생기는 거예요. 랜덤. 그냥 고정결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게 하나 생겨서 딱 세팅되는 거예요. 딱. 그러면은 파란색이 이렇게 식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뜨문뜨문 뭐가 생기냐? 여기에 해초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란색을 먹을 때는 관계없는데 빨간색 해초를 먹으면 뭐가 된다? 게임 오버. 근데 여기 파란색 식초를 먹으면 뭐냐? 스피드가 늘어난다. 스피드는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요. 9까지인가 10까지 있어요. 그러면 위로 갈수, 이건 먹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랜덤 함수에 의해서 빨간색, 파란색 식물이 만들어지고요. 이 식물에서 지금 스코어가 파란색 식물을 먹으면 스코어가 늘어나고요. 빨간색 식물을 먹으면 게임 오버. 그래서 여기 이제 누적 점수를 보여주는 누적 카운터가 있는데 이 누적 카운터의 스코어가 계속 늘어나다가 게임 오버. 빨간색 먹으면 게임 오버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뭐가 되느냐? 스피드가 플러스 1이 되게끔 계속 증가하게끔 스피드까지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자, 계속 속도가 올라가면서 스피드는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랜덤은 뭐다?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이 그 거북이가 랜덤이 아니라 얘는 기존 하는 대로 놔두고 얘가 가다가 얘를 만나면 그 만나는 위치에서 깨지는데 아까 만난다는 개념으로 제가 아까 캠퍼스 벽 이야기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초가 랜덤하게 있고요. 그 해초의 위치가 있겠죠. 그 해초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그 위치에 인접해가지고 도달하면 자, 이런 액션들이 일어나겠죠. 빨간색 해초도 마찬가지로 그 위치에서 여기 있는 위치를 기억했다가 그 위치를 얘가 만나면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색은 이런 식 결과가 나오고 파란색은 이런 식 결과가 나오게끔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만 알면 거기에 따른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해되신 폭만큼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보자고요. 자, 몇 번 코드를 이제 하는데, 캠퍼스 끝 지점 만나면, 이제 캠퍼스가 600 정도 되면은, 캠퍼스 600 정도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끝 지점을 만나면 저는 이제 멈춰 쓰게끔 코드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어떻게 나오는지. 자, 코드를 이렇게 쭉 각자 이제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요구하는 대로 잘 만들어집니다. 소스를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 캠퍼스 크기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캠퍼스 창 크기는 이제 캠퍼스가 보통 포트에 셋업할 때 위스하고 하이스로 캠퍼스 크기를 나타내요. 그러면 요만한 크기에서 거북이가 이동하다가 여기 점을 만나거나 여기 점 만나면 이게 이제 600 지점이죠. x는 0이고, 자, 여기 600 지점, y에 600 지점이고, y에 0 지점이고. 그러면 실제는 여기 만나면은 거북이가 반쯤 밖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만나는 지점은 580 정도로 줄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딪혔을 때 그 부분에서 튕겨져 나오게끔 또는 멈춰서게끔 할 수 있죠. 그래서 터틀의 위치를 어느 지점으로 하느냐. 자, 그래서 X의 지점, Y의 지점을 이렇게 이제 여기 사이즈로 지금 나타냈는데 캠퍼스 끝에 도달하면 멈춰라. 근데 제가 이제 캠퍼스를 지금 600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은 600, 600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280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200, 마이너스 280에서 가운데 점을 0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점에서 플러스 280, 마이너스 280으로 각각 이렇게 해서 캠퍼스를 나타냈을 때 총 600인데 위아래 해가지고 300씩 나타내는 거로 지금 얘는 코딩을 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초기 값을 스코어 0, 점수를 넣어야 되니까 스코어 0도 만들어졌고 스피드는 지금 1이 돼 있는데 스피드가 계속 증가하는지 이거 여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처음에 한 0인데 원래 이건 반대로 돼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그다음에 게임 오버 되는 거 체크하고 저는 이제 얘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냥 원으로 생성해 달라고 그랬어요. 서클을 만들어서 그 서클을 지금 이제 빨간색하고 그다음에 파란색 원을 생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얘는 이제 부딪혔을 때 여부를 이제 했는데 잘 만들어졌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게 항상 이제 충돌 검사. 이게 이제 30보다 작으면 디스턴스. 빨간색과 거북이가 충돌하는 지점도 마찬가지 거리로 따지는데 30픽셀 이하면 게임 오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때 게임 오버라고 하는 글씨를 제가 써달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파일 창으로 넣어서 한번 또 돌려보면 이거는 똑같은 지름을 해도 여러분들마다 서로 또 다르게 나오니까 한번 거기 맞춰갖고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창 닫을 때 창을 닫지 않고 유지해라 그랬더니 메인테인 루프 그래서 내가 임의로 종료하지 않는 이상은 루프로 돌리면서 일단 서 있도록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과연 잘 될지 한번 돌려볼게요. 자, 공만 두 개만 만들었네. 에이, 자, 움직이는데 자, 잘 안 움직여. 에이. 자,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앞쪽으로 가느냐, 옆쪽으로 가느냐. 뒤쪽으로 가는 거 이야기 안 했더니 뒤로 안 가네. 뒤로 가는 거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오, 스코어 1.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밑으로 가는 거, 밑으로 가는 건 안 맞았더니 이걸 넣어야 되겠네. 자, 그럼 앞으로 가는 거밖에 못해. 게임 오버. 그래도 할것같이 알아들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자, 이제 지금 여기 코드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걸 공으로 표현했어요. 원. 왜냐하면 얘는 해초든, 얘는 독초든 이런 거를 얘는 개념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원으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얘를 이제 그 모양은 이제 식물 모양으로 바꿔줘.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해초, 독초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배경에 그림은 안 그리게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쫓아가면 얘가 잘 이렇게 하나씩 인식해갖고 만들어져요. 자, 지금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자, 이제 랜덤, 지금 이 원도 식물처럼 해서 실제 게임처럼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각자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자, 여러분들 중에 가장 재밌게 또 시나리오도 약간 변형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기존 제가 내드린 시나리오는 이제 요건데요. 요 시나리오대로 일단은 되셨으면 한번 저한테 검사를 받고
자, 그 다음에 나는 기존 거는 이렇게 놔두고요. 나는 한번 응용해 보겠다 하시는 분은 기존 거를 완성 진 다음에 검사 한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또 응용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함수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문법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하면서 함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단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검사하시고 또 한번 응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오늘 했던 프롬프트는요, 지금,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두 번 정도 이제 수정했고요. 퍼트럼스 이용해서 파란색 원 이미지와 빨간색 원 이미지를 랜덤하게 만들어진 이후에, 이것도 좀 말이 좀 안 맞긴 한데, 빨간색 원 이미지와 빨간색, 파란색 원 이미지를 랜덤하게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내가 화살표라고 했네. 화살표라고 하니까 그랬나? 화살표를 앞으로 누르면 거북이 앞으로. 뒤로 누르면 이게 빠졌다 그랬죠. 뒤로 누르면 거북이가 뒤로. 왼쪽으로 누르면 90도로 왼쪽. 오른쪽으로 누르면 90도 오른쪽 이동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밑에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한테 시키려면 우리가 터틀 뭐라고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배를 이렇게 딱 드는 메소드가 뭐였어요? 터틀 행? 그렇죠. 펜업. 펜업. 자, 이 함수를 내가 아는 경우는 즉시 해주면 좋아요. 펜업 해서, 그렇죠? 아는 만큼 써주면 돼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게 하고, 파란색 원이민을 만드는 스코어 1 증가하고, 속도는 1만큼 빨라지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 파란색 원이 랜덤하게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개수를 하니까 딱 한 개씩만 만들었어. 그러면 원 이미지가, 파란색은 이미지는 한 10개. 빨간색, 빨간색 원 이미지는 한 그래도 이제 아웃이 되는 거니까 5개만큼, 그렇죠? 구체적으로 써주면 되겠죠? 랜덤하게 만들어주는 이후에 내가 화살표를 앞으로 누르면 거북이 앞으로, 뒤로 누르면 뒤로. 이걸 이제 게임 시나리오를 다 써주는 거죠. 90도만큼 하고 그림 팝업해갖고 그림도 이제 그려지지 않게 하고 파란색 원을 만나면 스코어 1, 속도는 1 빨라지고 빨간색 원을 만나면 게임 오버. 그다음 빨간 글씨가 화면에 써지고 화면은 정지하는 정지한 상태로 화면이 정지하는 화면은 정지되는 그렇죠? 정지되는 게임을 구현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도 요거 이제 하시는 거에 따라서 실제 이제 내용을 넣으면은 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게임 시나리오를 어 이제 이렇게 흐름을 갖다 얘한테 좀 잘 이해해 주면 되죠. 여러분들 줌 챗에다가 이거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요거를 복사를 하셔갖고요. 우리가 코렉 같은 경우는 구성문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지금 만든 거니까요. 이런 경우는 여기다가 샵 표시 붙이고요. 여기다가 주석 처리를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아니면 이렇게 세 개의 느낌표를 쳐놓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X를 해서 주성문 세 개 누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주성문 하는 거 하나 할 때는 샵, 그 다음에 여러 줄 쓸 때는 땡땡땡, 그렇죠? 요거 세 개 하면은 여러 줄이 주석 처리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때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하실 때는 이렇게 주성문 세 개로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요거로 프롬프트를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땅땅땅 세 개 쳐놓고 거기에 내용 써놓고 땅땅땅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게임 만드는 프롬프트예요. 터틀 게임 만드는 프롬프트니까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게임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된 세이브 해가지고 자,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좀 더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했더니 랜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원 그리는 것도 지금 그리기가 기본인데 랜덤 INIT 해갖고 랜덤 자리만큼 가는고 원 그리기가 여기 들어갔네요. 자, 원 그리는데 빨간색 원은 이제 내가 해초인데 얘는 해초인지 모르죠. 그럼 랜덤 5하고 그거 지금 5개 그려주는 랜덤 함수가 딱 들어가서 XY 좌표값을 얻게끔 랜덤으로 됐는데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린 게 이 랜덤 함수인데요. 랜덤 다음에 랜덤 INIT는 정수형으로 마이너스 200에서 200 좌표 가운데 어딘가에 찍으라 해요. X 좌표는 여기 찍고 Y 좌표는 여기 찍는데 이거는 실수 타입이 아니라 정수 타입으로 랜덤 값을 찍고 펜업 펜다운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지저분하게 걸리지 않게 원을 깔끔하게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구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처리하는 거는 이제 무브 포워드 해가지고 글로벌 스피드 게임 오버 해가지고 얘가 지금 나머지 점수는 쭉 체크해주고 충돌 시 발생하는 이미지는 아까 이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것도 거북이가 해초를 만났을 때 거리가 200픽셀 이하면 레드로 표시하고 게임 오버 이렇게 하는 로직이 잘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복사를 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이참이나 코드, 비주얼 코드 같은 식으로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서 주석 처리를 프롬프트를 위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고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해서 응용하는 거는 내가 딴짓을 하고 있네. 이걸 그리고 시작하네. 아이고야. 자, 이것도 이제 좀 잡아줘야죠. 어쨌든 지가 그렸는데 거북이는 어디 갔어? 야, 아이고야. 하자마자 죽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수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했던 거의 코드를 제가 너무 많이 벗어났어.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자, 위에 코드를 읽고, 자, 위에 코드를 읽어서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를 다시 해줘.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겠죠. 아까 이 말을 했더니 또 다르게 알아들어서 이럴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코드를 학습해줘. 그러면 제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코드에서 이제 아까 제가 프롬프트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이제 넣었는데 위에 코드를 아무래도 기본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위에 코드를 기본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넣어볼게요. 자, 터트럼스 이용해서 빨간색 원 5개와 빨간색을 랜덤하게 0.1초 만에 너무 빨리 너무 느리니까 0.1초 만에 0.01초 만에 그린 후 자, 빨리 그래. 너무 늦게 그랬어. 자, 커트 거북이를 만들어서, 자, 이 거북이를 만드는 거는, 자, 터틀 쉐입이라는, 새 쉐입이라고 있었죠. 터틀 점 쉐입을 터틀로 생성한, 이거는 얘는 거북이를 못 알아듣으니까 화살표를 만들어서, 내가 화살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뒤로 가면 어떻게, 이렇게 해줘.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개선되어 있는 그리는 기능 추가했습니다. 아, 너무 의문이 생기네. 그림만 단순히 그리는 건가? 거북이를 이동하는, 거북이 이동 시간을 0.1초로 설정해서, 와, 이게 내 말이 그 말이 아닌데. 응?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예를 가잡아서 만드시면 되는데, 파이참에서 할 때는 이 원본 코드를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면, 주피터 노트북이나 이제 코렉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리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메인 함수 여기 놔두고요. 함수를 더 하나 복사를 해서 넣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자꾸 기존 거는 보고 보존하고 싶다. 그럼 파일로 하나 만들고요. 커틀이라고, 2라고, 커틀 2.
turtle2.py 파일로 저장하죠. py. 여기서는 이제 py 파일로 저장해서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버전 관리를. 콜앱에서는 한 페이지 다 나왔지만 얘는 py 파일 단위로 저장되기 때문에 각각을 따로따로 저장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아, 얘가 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자, 그래서 뒤로 가는 것도 지금 여기서는 안 돼. 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마이 파일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하나씩 따듬어서 최종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를 바탕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최선의 코드를 한번 또 공유도 해볼게요. 자, 프롬프트를 같이 넣어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세 번째로 제가 메모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를 보려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면 새롭게 이제 새로운 파일 하나 더 만들어서 버전 걸리는 파일로 하시라고 했어요. 파일에서 New를 누르시고 New를 누른 다음에 새 파일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파일이 만들어지면 거기다 이름만 바꾸면 되죠. 터틀의 파일 프로젝트 뉴 파일. 자, 거기에 이제 터틀 3. 자, 터틀 김재현 사장님이니까 김지연이라고 할게요. 사장님 .py. 자, 세 번째 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또 한번 실행해보면 자, F 컨트롤 F12 컨트롤 F10 F10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자, 이거는 제가 아까 했던 거 자, 제가 두 번째 했던 거. 자, 두 번째 했던 거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뭐야? 다운. 자, 김여사님 했던 거. 자, 박스를 그려잖아요. 캔버스를 그리고 자, 여기에 똑똑똑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이동을 해서 자, 파란색 먹으면 파란색.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셨는데 이거 먹으면은 이거 없어져야 돼. 이거 없어져야 돼. 왜냐면 계속 이 게임이 끝나는 다음 레벨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실 시나리오는. 이게 없어지면 무한 반복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먹으면 없어지게. 네. 그거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거 파란색 먹으면 이 자리에서 이거 없어져요. 잘하셨는데 그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계속 여기 끝도 없어. 죽기 전에. 자, 그래서 잘하셨는데 먹었을 때 없어지게 그거만 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사님 잘해주셨고요. 자, 다음 또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 또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 이런 식으로 주시면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하는데 제출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자, 프롬프트를 위에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땡땡땡 세 개를 쓰면 이게 이제 여러 줄 주성문이거든요. 이 자체가 여러 줄 주성문이니까 여기에 여러 줄 주석을 여러분들이 먼저 써서 거기다 코드를 안에다가 이제 밑에다가 코드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import dot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나오게끔 코드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주말 올려주신 사장님, 자, 배우석 사장님, 배우석 사장님 올려주신 거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배우석 사장님 주신 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잘하셨는데
요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위에다가 하셔도 되고. 그래서 보통은 임포트 들어가기 전에 위에다가 이렇게 주소 한 줄짜리 하시려면 이렇게 여러 줄 하시려면 땡땡땡 세 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파이썬 터틀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랜덤하게 여러 개의 파란색 원을 만들고, 파란색 원을 만나면 득점하고, 속도가 올라가고, 랜덤한 빨간색 원을 만나면 토탈 점수를 출력하고, 게임이 끝난다. 버튼은 손으로 그리지 않는다. 오, 딱딱 이렇게 해서, 딱 명사, 그러니까 뭐냐면, 명료하게 버튼은 손으로 그리지 않는다. 좀 명시적인 느낌으로 포토카를 만드셨네요. 게임은 끝난다. 버튼은 손을 그리지 않는다. 자, 이런 느낌으로 써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코드를 마찬가지로 자, 변환사항 광고를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할 때는 자, 파일에서 New를 누르신 다음에 보정 관리를 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파일 누르고 자, 터틀 언더바 배은석 선생님 .py 만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주고 화살표 형태로 좀 존재하네요. 자, 알아서 움직이네. 자, 마찬가지로 알아서 움직이는데 이 자체도 랜덤이야. 게임 오버 했을 때는 게임 오버 하니까 이제 손으로 움직이네요. 자, 게임 오버 됐을 때는 손 움직이고 자, 리셋 하면은 마찬가지로 원이 줄어들어야 스코어가 올라가는 만큼 원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스코어를 보면은 이제 퍼트 본이 됐고 이제 이 부분이 여기서 원 그리고 셋업 해서 크기 정하고 그렇죠? 자, 화열 좀 켜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려주셨는데, 이게 그, 블루 서클에 대해서 요거를 좀 조정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어요. 블루하고 레드 서클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거가 닿는 순간, 그러니까 어디에 함수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화살표가 닿을 때, 화살표가 얘랑 닿을 때, 득점 판정하는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요거랑 닿을 때 얘가 스코어가 지금 다른 거랑 호출했을 거예요. 서클 어펜드 해가지고 어펜드 해서 추가 좀 된 부분이 있고 서클 리무브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리무브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리무브 파일의 함수에서 없어지는지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펜드는 추가하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들 체크해서 없어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 사장님, 자, 정원주 사장님 올리신 거 한번 볼게요. 자, 정원주 사장님 주신 내용을 한번 열어보면, 자, 이렇게 내용을 주셨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줄어들게 놔두고. 개수는 유지가 되지 않고 줄어들게. 자, 정원주 사장님 주신 프롬프트는 퍼트를 이용해서 자, 처음에 이제 팔레트 크기를 지정을 해주셨어요. 자, 처음에 팔레트 크기를 지정.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먼저 열어보면 우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셨어요. 자, 어떻게 작성하냐. 퍼트를 이용해서 800, 600 하면, 그렇죠. 팔레트 크기를 지정해 주신 거야. 그 다음에 빨간색 원 5개, 파란색 원 5개. 랜덤한 위치에 만든 다음에 거북이가 화살표를 누르면 누른 방대로 움직이고 화살표 가장자리를 만들면 어떻게 한다? 90도로 회전해서 전진으로 만들어져. 화면의 상단에는 0에서 시작해서 누적 점수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거북이가 파란색 원을 만나면 원이 사라지면서 1씩 더해지고 거북이가 이동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도록 하고 빨간색 원을 만나면 거북이가 사라지면서 게임 오버가 화면에 표시되는 그렇죠? 그런 뭘 만들어달라?
자,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 이렇게 이제 마무리 주셨고요. 코드를 한번 보면요. 자, 코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코드는 이렇게 작성이 되셨어요. 이 코드를 제가 콜앱에서 자, 정원우 사장님 거를 마찬가지로 추가를 할게요. 자, 파일에서 new 파일로 파일에서 new 파일, alt insert 파일에서 new 파일 alt insert 그래서 이 이름을 뭘로 한다? 포트리고요. 자, 정원주 사장님 J U J라고 할게요. 그냥 PY. 자, 정원주 사장님 만든 파일을 올려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누르고 저희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위에서 작성한 자, 프롬프트도 요 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자, 프롬프트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제일 밑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스크린 셋업을 해서 이제 크기 정해주고요. 피지컬러 타이틀 쭉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스코어 쓸 수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점수를 나타내는 F 스트링이죠. 그래서 점수는 몇 점이고 온라인 왼쪽 오른쪽 맞추는데 F대 맞추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 관련된 설정 집어넣으시고 요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자, 게임이 오 빨리 만들어졌어요. 빨리 만들어졌고 좋습니다. 파란색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뒤로 가네. 옆으로 가. 자, 앞으로 가고 왼쪽 오른쪽. 왼쪽은 계속 왼쪽을 눌러야 되고 앞쪽은 계속 앞쪽을 눌러야 되고 그러네요. 가다가 화살표 방향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코드를 다시 눌러줄 필요는 없네. 그럼 결국에는 얘 머리랑 위치랑 상관없이 앞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얘는 컨트롤 이렇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됐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요? 벽? 벽 들어갔네? 야, 벽에 빠지는 부분이 있네. 요거 위치를 좀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예외 처리를 하라고 지금 나오죠? exception TP. 예외 처리를 해줘야 그건데, 이 벽 들어가는 부분에 로직을 하나 좀 넣어주세요. 벽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우리가 게임 여기 잡을 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 스코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로직을 쓰시면 돼요. 자, 스코어 올라가는 로직이 어떤 거냐? 여기 보면 스크린, 여기 부분. 서클하고 거리를 줬잖아요. 요거랑 같은 방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터틀 디스턴스, 터틀 기준이고요. 터틀 디스턴스 서클이라고 하는 얘가 20보다 작으면 블루. 이렇게, 요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팔레트 크기를 800, 600으로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800에 600 위치로 가면 X축은 800 또는 0, Y축은 0 또는 60, 600으로 가면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좀 작게 쓰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작게 쓰시냐? 벽을 뚫고 안 들어가면 요거보다 좀 작게. 조금 작게 어떻게? 실제 이 크기가 이제 800, 600이면 실제는 한 780 정도, 650 정도 되는 거리로 가라. 그런데 이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00, 그 다음에 플러스 4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치를 직시해 주려면 플러스 400, 마이너스 400에 근접한, 다시 말해서 플러스 380이랄지, 마이너스 380의 인근에 하면은 그 자리에 멈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써주면 이 벽 쪽으로 가는 위치는 해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예외 처리가 어떻게 발생했냐면, 여기에 리커스 맥시멈 서큐리티 뎁스
콜 파이썬 오브젝트 이런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복사해서 챗GPT한테 넣어가지고 이런 예열 처리를 수정해줘라고 해도 여기서 발생하는 예열 처리라고 하는데 통상 이제 프로그램의 그, 에러상으로 원하지 않는 조건이 이러면 이런 발생하는 일인데 이런 것을 처리하는 걸 예열 처리라고 해요. 이 예열 처리 부분을 얘한테 해달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로직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또 저희가 10분 쉬었다가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신 거를 새롭게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텔 점 ty 파일 넣고요. 자, 주석 자, 주석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자, 주석 내용이 뭐야? 자, 저거는 선택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한데 톡으로 좀 보내주실래요? 이거 카피가 안 돼.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존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자, 파이썬 터틀 빨간색 아이템 먹으면 게임 오버가 되고 파란색 아이템 먹으면 스코어와 스피드가 1로 해주는 게임이라고 선언적으로 해주고 거북이는 계속 움직여야 돼. 캠퍼스 끝으로 들어가면 90도로 꺾여야 돼. 아이템은 5개로 등장. 스코어는 오른쪽 위에 표시, 그 다음에 게임 오버 시에는 스코어를 표시해주고 슬립은 2초간 보여주기 종료. 명시적으로 딱딱 떨어지고 이 코드를 기본으로 이 코드가 기존에 만든 코드 그걸 기본으로 아이템을 동시에 여러 개 나오게 해. 그 다음에 이 코드에서 파란 아이템을 여러 개 먹으면 빨간 아이템이 추가로 생기게 해.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쫙 서술해서 최종 완성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게임이 이렇게 이제 딱딱딱 완성되고 나서 시작하고 빨간색을 순식간 먹으니까 얘가 게임 오버 됐어요. 창을 닫히는 시간을 보면 잠깐 대기 타임을 갖고 한 2초 정도 기다렸던 거를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디 갔어? 밖으로 나갔는데 자, 여기 이런 것들이 예외 처리하면 나가서 여기도 약간 예외 처리하는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게임 오버 되면 2초 뒤에 창 닫기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코드 참고하시고요. 자, 챗GPT 가지고 프롬프트 상당히 길게 만드셨네. 와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전 선생님이 올리신 내용을 전체 보기를 한번 보면은 와, 2개까지 뭐니 열려 있나? 자, 여기에 전체 코드를 한번 볼게요. 상당히 긴데, 자, 프롬프트하고 이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코드를 여기다 넣어놓고, 자, 이전 선생님 거를 먼저 자, 저장을 먼저 할게요. 자, 퍼뜨리고요.
py 파일로 놓고 자, 여기다가 실행시키는데 자, 프롬프트만 따로 한번 볼게요. 자, 프롬프트는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실행을 먼저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면 네, 두 개가 공이 만들어지고 자, 파란색 먹으면 오, 순식간에 이게 새로 생긴 거죠. 어디 갔어? 이거 먹었는데 네, 몇 번 먹어야 되는구나. 예, 정확하게 먹어야 되는구나. 네, 정확하게. 자, 그래서 프롬프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선생님이 올린 프롬프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파이썬에서 터트럼 지정해서 캔버스 크기는 600, 800으로 지정하고요. 파란색 원과 빨간색 원이 있는데 위치는 랜덤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과 빨간색 원의 개수로 랜덤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터틀이 내가 윗방향으로 누르면 앞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누르면 뒤로는 뒤로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동하는 거 만들어져. 터틀이 움직일 때가 되면 이제 펜업되고요. 터틀이 파란색 뭔가 닿으면 파란색이 없어지고 스코어 1 증가하고 스피드 1도 증가하면서 화면에 스코어가 나타나고 캔버스 안에는 새로운 파란색 원이 나타나고 그렇죠? 터틀이 파란색 원과 닿을 때 빨간색 원의 점이 없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표시되고 그 다음에 후에는 어떻게 됩니다? 화면에 게임 오버 끝나고 멈추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자, 이 코드에서 터틀이 파란색 원이 닿으면 없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수정해줘. 그러니까 2차 프롬프트까지 같이 잘 정리했었는데 이렇게 문서하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버깅하거나 추가 작업할 때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 터틀 함수를 통해서 그래픽을 그리는 터틀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이제 함수 중에서 터틀 함수를 통한 함수 이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다각형으로 지금 여기에 그래픽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다각형. 다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각도로만큼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렇죠? 내가 넣어주면 그만큼으로 그림을 그리겠다. 그게 다각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입력하는 날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시간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다각형으로 내가 이렇게 역각형, 예를 들어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이제 쓴다고 말이죠. 그걸 인풋으로 받는 거예요. 인풋으로 받아서 그거를 딱 받아서 이렇게 한번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거에 비하면 엄청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표준 입출력이 있다는 거죠. 화면에 이렇게 입력받을 때 이때 쓰는 함수가 뭐예요? 인풋이죠. 우리가 이제 콜앱에서는 인풋을 써봤는데 이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이 환경 파이참 환경에서 자 인풋으로 받았을 때 거기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끔 하는 거는 이제 UI가 좀 다르죠. 콜앱에서 했을 때 인풋하고 우리가 이 환경에서 인풋하고 했을 때 그게 이제 UI가 좀 다른데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인풋으로 하나 받아가지고 요거를 처리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간단히 할 수 있겠죠?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